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시장에 우려할 재료들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우려보단 회복에 계속 더 집중을 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부터 장 초반 강하게 시작이 되면서 2470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그간 또 많이 빠졌던 카카오 그룹주가 또 지수 탄력에 큰 일조를 했고 또 6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전기전자와 또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강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가 든든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제약바이오주가 탄력적으로 튀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임상 이슈와 또 학회 관련한 모멘텀이 관련주의 시세 분출로 이어졌고요. 위메이드를 필두로 게임주의 강세는 어제보다 더 셌다는 점 특징으로 또 보이면서 825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시장 한 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동안 낙폭과대 영역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종목들이 이제는 낙폭과대가 매력으로 발산이 되면서 시세를 냈다는 점인데 시각을 좀 더 넓혀서 봤을 때요. 우리 시장의 양대 지수가 그동안 낙폭 과대 영역에 머물렀다가 이제 좀 반등 추세 형성을 해간다면 지금 이 빨간불이 또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현재 흐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최상의 수익을 결과물을 또 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역시나 저희가 함께 해드릴 거고요. 오늘장 키워드로 힌트 먼저 얻어보시죠. 카카오그룹주, 게임주, 2차 전지, 낙폭 과대주, 반도체 이렇게 5가지 키워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종목별 장세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펼쳐졌는데 그 안에서 네카오가 눈에 띄었죠. 오늘은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를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나스닥 상승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또 카카오의 호실적 발표도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또 오래전부터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며칠 상승분으로 사실 회복을 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 더는 밀리지 않는 건가 하는 이런 희망적인 부분에 의의를 두면서 현재 구간 분석과 함께 또 하반기를 위한 전략 한번 세워볼 거고요. 또 눈에 띄는 건 네카오뿐만 아니라 얘네 무슨 일 있는 건가 싶은 게임주도 눈에 계속 띄고 있습니다. 한때 시장의 주도주기도 했던 게임주가 금리 인상기에 들어서면서 큰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또 위메이드의 엄청난 탄력과 함께 어제보다 더 강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게임주의 상승을 이어갈 재료가 더 남아있을지 이야기도 나눠볼 거고요. 그 모멘텀을 위한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도 풀어드릴 거고 종목도 함께 담아드릴 거니까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오늘 기준 수익률 확인하고 가시죠. 먼저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히든트랙 종목 상위 10개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79% 넘게 가져가면서 1위 자리 지켜냅니다. 대덕전자 38.69%, 에코프로 34.21%고요. 또 SEL 32.29%, 하나솔루션까지 30%대 수익률 아주 든든하게 챙겨가네요. 자, 그리고 노란톡에서 단기로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HLB생명과학이 14.7% 수익 챙겨가고요. 삼진 L&D 8.6%입니다. 또 NK맥스까지 4.4%의 탄력 챙겨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노란톡 들어오시면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종목들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매수 타점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노란톡방에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자녀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방송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채널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한 주 거래일도 내일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장 또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슈와 종목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그럼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힘차게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유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일주일에 한 번씩 뵈니까 더 좀 애틋하고 반갑달까?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늘 기다렸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기다리셨을 네. 거예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나이즈 투자그룹 전문가 유하입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상반기 하락 국면에서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 선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 접근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개인 플레이와 함께해 주세요. 실적이 탄탄한 오늘의 히든 종목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차별화 접근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희와 밀착 플레이 하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저희가 이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자료 코드 7777 숫자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시장을 풀어봐야 될 텐데 뭔가 그 오답 노트를 써야 실전에서 절대 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듯이 우리 시장을 돌아봐야 내일 또 같은 실수를 안 하겠죠. 자, 오늘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먼저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견고한 실적 발표와 경기지표 호조세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중 대립이 더 커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기술주는 이제 과매도 분석에 나스닥이 2% 넘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91포인트 상승한 2,473.11포인트 마감을 했어요. 시총 상위주의 1% 상승 모습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90포인트 상승한 825.1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사들였고 기관과 개인이 순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아무래도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징을 좀 보면은 상장했던 종목이 있어요. 세비캠이라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재활용 관련주인데요. 따상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좀 내려와서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 그래도 시초가 대비 3.57% 오른 72,5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또 이외에도 오늘 여러 이슈들이 많았는데 한번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전망 살펴주셨으니까 이슈를 한번 또 세세하게 볼게요. 첫 번째로 카카오그룹주 봐야겠죠. 역대 최대 실적 소식이 있었어요. 카카오 관련해서. 일단 그 중심으로 분석도 해보고 페이부터 또 뱅크까지 주목을 받았는데 흐름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카카오 오랜만에 좀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기다렸던 반가웠어요. 모습이죠. 네. 네,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7.5% 상승해서 81,7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6월 이후에 이제 8만 원대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네. 2분기 실적 발표가 좋았습니다. 매출이 1조 8,223억 원, 영업이익은 1,71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매출은 34%, 영업이익은 5%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근데 사실 시장 기대치에는 약간 미치지 못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던 그 정도에는 부합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에서는 이제 비즈보드나 톡채널 같은 톡비즈 광고형 매출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28% 이제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매출액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은 상승률이 좀 낮아요. 5%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개발비나 인건비 같은 비용 부담이 컸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에 좀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기도 했고요. 2분기 영업 비용을 보니까 1조 6,513억 원인데요. 이 영업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9%나 증가를 한 거래요. 이제 마케팅비인데 글로벌 콘텐츠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이제 IT 업계 전반에서 좀 인력난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적인 연봉 협상, 연봉 인상 이런 것들이 오가다 보니까 인건비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2%나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좀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 같고요. 또 이어서 그룹주들 볼 때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페이는 사실 100억 넘는 적자였잖아요. 네. 근데 오늘 14.95%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제 3분기부터 좀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좀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여준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는 오늘 4.7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최대 실적 달성을 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 이익도 증가를 하고 또 은행 고객 수도 관련주 네, 이렇게 그렇죠. 보고 고객 수도 많이 늘어난 게 긍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그룹주 오늘 뭐 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실적 발표했을 때도 굉장했기 때문에 오늘 좀 동반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오랜만에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뭔가 카카오가 또 이렇게 올라주니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꼭 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근데 또 새로운 소식이 있었어요. 오픈 채팅 앱을 별도로 출시하겠다 이런 네. 소식이 있었는데 이런 소식이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렇죠. 오픈 채팅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별도의 프로모션을 진행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간 이용자 수가 900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관련해서 좀 강력한 서비스로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오픈 채팅을 오픈 링크라는 별도의 앱으로 출시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픈 채팅에 광고도 도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익 모델을 개발을 하겠죠. 그럼 이제 4분기부터 그게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카카오는 이제 플랫폼이나 콘텐츠 사업에서 좀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에 고심했던 게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질 개선도 필요했고 어떤 변화나 성장 포인트도 분명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오픈 채팅 앱으로 인해서 좀 이게 구독 모델로 제 역할을 하면서 정보 제공에 대한 수익 창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역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네. 또 이렇게 새롭게 소식이 들려온 오픈 채팅 앱 출시 소식까지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카카오 실적과 함께 그룹주에 대한 흐름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한 전략들까지 계속해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관련한 전략들은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주 이야기도 한번 나눠봐야 될 텐데 사실 카카오 게임즈의 그 실적은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뭐 어제 이 친구의 시작으로 좀 게임주에 훈풍이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뭐 그냥 훈풍 자체가 아니라 지각 변동처럼 정말 강력한 바람이 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게임주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 게임즈 호실적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드래곤플라이나 펄어비스, 컴투스 같은 종목도 3%에서 4% 증가하는 모습 나왔고요. 이제 위메이드가 25%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좀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그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을 다음 달 오픈한대요. 이런 소식에 힘입어서 사실 위메이드가 2분기 영업 손실이 컸거든요. 적자가 네, 엄청 그럼에도 났죠. 불구하고 이제 뭐 1, 2분기 현금 흐름은 그래도 플러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25%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제 앞으로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의 실적 발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래프톤도 올해 매출 영업이익 다 전년 대비했을 때 한 10%, 영업이익은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게임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신작 모멘텀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컴투스나 크래프톤,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신작이 흥행을 좀 해준다면 당연히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게임주는 사실 올 상반기에 주가가 정말
수직 낙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뚝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이 컸던 만큼 좀 주가 반등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오.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만큼 또 신작 모멘텀이라는 큰 포인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기회를 꼭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삼성전자가 네. 게임 산업에 뛰어든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거 네. 관련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삼성전자가 뭐 106조 게임 시장에 진출을 한다 이런 뉴스가 이제 헤드라인으로 막 걸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게임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아. 이제 게임 기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달에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3대 게임쇼에 이제 출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커브드 LED 모니터예요. 모니터. 네, 커브드 LED 모니터라고 해서 이제 고성능 게임 전용 모니터인데 오디세이 아크라고 합니다. 이 제품을 전 세계에서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모니터가 제가 보니까 막 세로로도 돌아가고 거기 이제 기사를 인용을 해보면 우주선에 탄 것 같은 느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그만큼 좀 생동감 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였고요. 또 삼성전자에서는 클라우드 게임 연동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하면은 별도의 기기나 콘솔을 연결하지 않고서도 저장 공간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게임으로 불리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구글의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좀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가 290조 정도 될 거라고 하니까요. 이제 게임주들과 함께 이런 게임 기기들도 좀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디스플레이 뭐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되나요? 모니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LED 게임 전용 모니터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쪽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게임 산업에 더 확장성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이 관련한 전략들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한 전략은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시장 흐름과 함께 든든하게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이야기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장 초반에 탄력폭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실까요? 이제 사람마다 누구나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유아의 최애 종목 중 하나가 네. 에코프로비엠인데요. 네. 자, 오늘 한 4.7%까지 상승을 했다가 내려오고 0.39%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82% 늘어난 1조 1,900억 원, 영업이익은 254% 증가한 1,029억 원이래요. 이 증가한 비율이 엄청나지 않나요? 네. 이 에코프로비엠의 뭐 전기차량 매출 뭐 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이제 실적 최고치를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분기, 4분기 뭐 계속해서 좋아요. 판가 인상이나 물량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분기에도 역대 최고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기차 중심으로 인해서 그 출하량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북미에서 OEM 전동화 공급망 구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 또 에코프로비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장에서 또 어떻게 탄력 챙겨갔는지도 함께 흐름도 봐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늘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노란톡방 안에서도 단기 공략주로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있습니다. 삼진 L&D가 지금 8.6%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삼진 L&D 또 재차 상승도 가능할지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네, 삼진 L&D 저희가 26일에 노란톡에서 공략드렸던 맞습니다. 종목이었거든요. 이 종목은 LCD 그리고 2차 전지 부품 금형업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삼성 SDI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었어요. 이제 볼보가 전기차 트럭 배터리를 자체 생산한다는 그런 소식에 삼성 SDI 협력설이 나오면서 이 삼진 L&D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차트상으로 볼 때 사실 그 이전부터 700억 넘는 장대 양봉이
박스라인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저희가 좋은 타점을 드렸었고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이후 계속 단봉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가 오늘도 4.47% 상승 마감을 한 거고요.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근데 추가 수익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요. 지금 중기 이평선과 파동이 만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정 후 반등도 가능하거든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또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저희가 노란톡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삼진 L&D, 삼성 SDI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또 8.6%의 수익을 챙겨드렸는데 조정을 받더라도 충분히 재차 상승 가능하고 그와 관련된 3타점 보이기 때문에 그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든든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지지를 해줬다면, 든든하게 지지를 해줬다면 제약바이오주들도 엄청난 탄력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오늘 또 저희 노란톡 단기 공략주가 제약바이오주들의 비중도 꽤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14.7% 챙겨가고요. NK맥스가 또 4.4% 가져가고 있는데 자, 먼저 HLB 생명과학도 한번 리뷰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또 탄력 챙겨갔을까요? 자, HLB 생명과학은 저희가 7월 8일에 노란톡에서 공략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유방암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14.7% 수익 구간입니다. 이 차트로 보시면 큰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또 파동을 거치면서 현재 상승형 파동을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트상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요. 현재 차트상 움직임으로 볼 때 깊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나신 분들은 청산하는 거 권장드리고요. 또 긴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파동이 다시 시작되는 점에 매수 타점이 있기 때문에 신뢰되는 매수 타점에서 다시 재진입하시면 또다시 수익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HLB 생명과학 리뷰 방금 해주셨는데 차트상 움직임을 봤을 때 깊은 조정이 나올 걸로 보인다. 이렇게 또 매의 눈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전략들 함께 또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NK맥스도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리뷰해 주실까요? 네, NK맥스 어제 공략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네, 면역 진단부터 세포 치료까지 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출신의 전문가들 영입하면서 그 성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이제 일봉상으로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놨고 이제 분봉상으로 볼 때 상승형 파동을 만든 후에 조정이 들어오는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이제 공략 드렸는데요. 오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혹시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이제 7월 4일 이 저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또 짧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짧은 수익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또 수익 나신 분들 좋으시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아직 수익 나 가져가지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도 또 좋은 타점 저희가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이런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단기 대응 충분히 가능하고 혹시나 수익 못 챙겨가신 분들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후에 상승분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NK맥스 지금까지 리뷰해드렸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으로 탄력을 챙겨갈 수 있을지 플레이리스트 종목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플레이리스트에는 어떤 종목을 또 리스트업 해볼까요? 네. 시간의 거래량으로 볼 때 장 초반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고요. 네. 특히 내일은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백악관에서 원숭이 두창 대응팀을 구성한다라고 해요. 지금 미국 내에 5,800명 이상이 좀 지금 감염되었다라고 하니까요. 이제 감염자 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코로나19처럼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원숭이 두창 관련주 하면 관련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HK이노엔, 진매트릭스, 랩지노믹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원숭이 두창 관련주의 흐름들 잘 살펴보시고 또 급등한다고 따라가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또 이미 높은 늦어요, 층에서 그때는. 내려오지 못하고 네. 계실 거예요. 많이 늦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여러분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타점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는 원숭이 도창 이슈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 그중에서도 원숭이 도창 관련주 종목들까지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원숭이 도창 관련주 종목들은 계속 있는데 그 종목들 관련한 타점들, 전략들은 시장 흐름과 함께 잡아가셔야 되니까 시장 흐름 체크와 또 관련 전략들은 노란톡방에서 장중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슈와 전략 체크해봤고요. 지금부터는 히든 트랙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당장 내일 단기 대응을 해야 될 종목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히든 트랙 종목은 중장기 공략주입니다. 성장 재무 차트가 골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포트 안에서 든든한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 트랙 종목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히든 트랙 종목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난 든든한 수익을 챙겨드릴 텐데요. 이제까지 소개해드렸던 히든 트랙 수익을 보시면 한국항공우주가 79% 넘게 챙겨가고 있고 대덕전자, 에코프로, 또 SL 32.29%, 한화솔루션까지 30%대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들이 다 오늘 기준 수익률이라서 이렇게도 종목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80% 훨씬 넘는 수익도 챙겨갔다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고 이런 든든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주시고 3타점까지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오늘 품고 와주신 진주가 또 뭘지 한번 여쭤볼 텐데요. 어떤 진주 품고 오셨을까요? 얼른 꺼내주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예요. 오. 사실 제가 그동안 좀 돌고 돌았잖아요.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쵸. 돌고 돌아 반도체로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이 순환매를 위해서 어제 바이오주 저 공략해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오늘 이제 반도체주 마음 반전 편하게 드라마를 이제, 써주셨어요, 어제. 가지고 왔는데 모든 게 다 너무 좋아서 이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차량용 반도체와 모바일 기기의 패키징 재료로 사용되는 리드 프레임 그리고 패키지 기판을 생산하는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무려 37년 동안 반도체 부품 그리고 소재 전문 기업으로 아주 꾸준한 성장을 이어온 그런 회사인데요. 주력 제품이 리드 프레임과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반도체 기판 만드는 데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칩과 메인 기판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전기적 신호와 전력도 전달을 해주고 그 칩을 지지해주는 역할도 하니까 이 회사에서 생산한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죠. 자율전장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 탑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자동차 전장 제품 패키징의 필수 제품, 이 바로 이 리드 프레임이에요.
이 회사 주력 제품인 리드 프레임 매출을 꾸준히 증가시켜 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볼 때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기업은요, 독자적인 기술력과 제조 공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해서 메모리용 패키지 기판에서 정말 탄탄한 입지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리드 프레임 분야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고요. 네, 그리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부문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래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 탑3 안에 두 가지 제품이 다 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드 프레임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사실 좀 생소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문 용어가 많아서 어렵거든요. 근데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리드 프레임은 사실 구형 반도체 제품으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옛날 스타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거미다리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나 아마 그림 보시면 아실 텐데 그래서 이제 구형 반도체 부품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와 기판을 공 모양의 솔더블로 연결하는 그 플립칩 방식이라고 하죠. FC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세대 패키지 기판 기술이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드 프레임은 비중이 줄어들었겠죠. 그렇게 됐는데 왜 갑자기 리드 프레임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나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이후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심화가 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리드 프레임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는요, 뭐 10개 미만에서 많게는 수십 개까지 탑재가 되는데 자동차 출고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뭐 수개월이 아니라 이제 뭐 1년, 2년까지 단위로 기다려야 되죠.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전기차 거기에 자율주행 시대로 간다라고 하면 자동차에 투입되는 반도체 숫자는 어떨까요? 더 많이 더 늘어날 많아. 수밖에 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리드 프레임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리드 프레임은 합금으로 이루어졌대요. 그 재질이. 그래서 단단하고 강하지만 반면에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세대 반도체 기판 그 FC 그걸 생각했을 때 구형으로 밀려났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생명, 안전과 직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분야 대비했을 때 이제 부품 적용하는 게 좀 보수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동차 산업은. 그러다 보니까 튼튼한 거 선호하는 거예요. 무겁더라도 네. 튼튼해야 된다. 네, 그래서 FC 기판보다는 좀 성숙된, 증명이 된 아, 그리고 튼튼한 리드 프레임 기판 패키지를 선호하게 된 건데요. 가격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극한의 환경에서도 내구성이 강하다는 게 리드 프레임이 앞서는 강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리드 프레임은 주요 고객사가 이제 종합 반도체 업체나 조립 반도체 업체인데요. 뭐 네덜란드의 NXP, 독일의 인피니온, 스위스의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런 회사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에요. 이런 곳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드 프레임 말고 그 패키지 기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하고 있다라고 말 하는 다 겁니다. 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실적이나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이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기업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고속 성장 중인 메모리용 기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창원시하고 3,500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는 리드 프레임이나 패키지 기판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겠죠. 2025년에는 매출 1조 기업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첨단 설비가 가동되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 건데요. 이 중에서 먼저 3,500억 원 중에서 636억 원 규모를 시설 증설 투자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2024년 하반기에 이제 좀 주력 제품을 양산하겠다라는 목표로 첨단 설비와 같은 생산 기반도 계속해서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자, 2분기 잠정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2분기 잠정 실적이요. 매출액이 2,162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541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은 35%,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96%나 증가를 한 겁니다.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거든요. 생산 능력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조금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부분을 보니까 리드 프레임 사업이나 패키징 기판 사업 모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각각 30.8% 또 46.1% 증가하면서 모든 사업이 고루고루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하반기예요. 하반기에는 이제 캐파를 증설한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시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신규 시설 투자가 이제 500억 원 규모의 투자 금액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원래는 올해 11월 말에 종료가 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좋은 소식이 그 일부가 10월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그럼 그렇다라고 한다, 좀 앞당겨지겠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월 5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의 추가 매출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럼 매출액에 당연히 큰 부분 긍정적인 네.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게 볼 때 3분기 예상 실적이요. 매출액이 2,198억 원, 또 영업이익은 541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은 28%고 영업이익은 93%. 그러니까 계속해서 최고 매출액, 최고 영업이익을 경신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좋은 전망을 가져가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좀 믿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말에 반도체 패키지용 기판 상위 업체 8개 업체가요. 향후 3년간 7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완화되는 시점을 2024년 이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또 기판 제품에 대한 공급 업체는 이제 가격 협상력에서 좀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게 2024년 이후까지라고 하니까 내년까지는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역시 올해 4분기부터 이제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좋은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 매출 고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률 23에서 25%라는 고수익성 유지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 장비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종목명 매수타점 대응 전략 중요합니다. 저희가 노란톡에서 안내해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타점 대응 전략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과 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후공정 장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주력 제품인 리드 프레임이 자동차와 또 모바일 기기 주요 패키징 재료로 사용이 되는데 글로벌 점유율 3위고요. 또 하나의 주력 제품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가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그만큼 또 기술력이 독보적이라는 걸 이렇게 점유율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에 이제는 자율주행이라는 시장 트렌드까지 더해지면서 자동차에 투입이 되는 반도체 수가 늘어나고 그렇다면 또 이 업체가 가져가는 수혜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자, 고객사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기업. 너무 당연하고요. 또 세계적인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면서 최근에는 또 창원시와 3천억 원 넘는 MOU를 체결하고 시설 증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2분기 실적 발표부터 또 3분기, 4분기에는 최대 실적을 경신할 걸로 보인다. 이런 전망까지 짚어주셨고 뭐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그 김재룡 전문가님 늘 말씀하시죠. 실적보다 큰 모멘텀은 없다. 네. 늘 귀가 닳도록 말씀을 해주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을 경신해줄 전망. 성장과 투자 포인트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지금 또 유독이나 실적 시즌이죠. 그런 만큼 실적이 가져다주는 모멘텀이 또 얼마나 큰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더욱이나 만끽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실적을 통한 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히든트랙 종목으로 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그런 종목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3타점의 분할 매수 전략도 함께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실적이 얼만큼 좋았는지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그보다 좋은 모멘텀은 없으니까요. 자, 먼저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매출액 2019, 20년, 21년 쭉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서 21년 넘어올 때 좀 큰 폭의 상승이 보여집니다. 이제 이때부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좀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270, 435억 하다가 2021년에
863억으로 2배 가깝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단기순이익 역시 19년, 20년 넘어오고 20년에서 21년 넘어갈 때 300억에서 711억까지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다 우상향 잘 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327%나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요. 부채가 1940으로 좀 많은 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자본이 부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현금 흐름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 이제 여기가 진짜로 회사에 돈이 들어왔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 보시면 2019년, 20년 335, 444, 그리고 2021년에 571억. 들어왔고요. 지난 분기에도 281억 좋은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 보시면 투자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보셨죠. 3,500억 원 규모로 증설한다 이런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는 뭘까요? 나중에 이 생산 시설이 준공이 되면 당연히 생산량도 늘고 매출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무도 잘 하고 있어요. 현금 흐름표상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안전성 비율을 한번 볼게요. 유동 비율 보시면 보통 유동 비율이 100 이상 정도 되면 양호하다라고 보거든요. 유동 비율도 172, 145, 165, 171 가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100 이하입니다. 56, 56 가고 있고 59. 근데 유보율을 한번 보세요. 부채 대비했을 때 유보율이라고 하면 이 회사에 얼만큼 현금을 쌓아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보율이요. 281이에요. 부채는 59 적은 편인데 돈은 많이 쌓아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기업 역시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ROA, ROE도 한번 볼까요? 총자산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을 보시면 자, 19년, 20년, 21년 올 때 2배 이상 ROA, ROE 둘 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좋은 흐름 잘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지표 중요해요. 투자 지표. 과연 이 회사가 투자해도 될 만한 회사인가? 우리가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건데요. EPS, BPS를 우리가 봅니다. 주당 순이익, 주당 순자산 가치 보실 때 우상향 잘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당 순이익도 2020년에서 21년 넘어올 때 거의 2배 이상 그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주당 순자산 가치 BPS도 계속해서 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흐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분기별로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컨센서스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올해 8,540 매출 보고 있는데 2023년엔 9,446, 2024년에는 1조 넘죠. 1조 58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23년, 24년 2,100, 2,300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1,640에서 1,700, 2024년은 1,800억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컨센서스 상으로도 이 기업 앞으로 미래 전망이 밝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마다요. 하반기 실적 강세 기대, 분기마다 최고 실적 경신 예상 이런 문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다라고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건 매수 타점과 대응 전략입니다. 여러분 노란톡 들어와 주세요. 노란톡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매출, 영업이익, 현금 흐름까지 또 모두 짚어주시면서 재무제표 엄청 꼼꼼하게 또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창원시와의 3천억 원 넘는 MOU를 통해서 또 시설 증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생산량 증가와 또 매출 증가까지 그 부분이 또 실적까지도 이어지게 될 거고 실적 증가는 곧 주가 상승으로 만끽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증권사 리포트마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말씀까지도 해주셨으니까 아마 적절한 비중과 또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만 있다면 충분한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이 확실합니다. 그 적절한 비중과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을 위한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세우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차트를 봐야겠죠. 차트 봐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이 또 김재룡 네, 전문가님이요. 자주 하시는 네. 말씀이 있어요. 이제 주가는 실적과 비례한다 이런 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실적이 너무 여기 좋은데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주가가 실적 대비 너무 내려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아. 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좋은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가서 아. 최대의 수익을 만드는 거겠죠. 이 차트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차트가 잘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주봉상 보시면 주봉상 2018년, 19년, 20년까지 좀 긴 저항대 구간이었는데요. 21년 돌파를 했습니다. 수급으로 돌파를 줬어요. 거래량이 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긴 시간의 저항대를 수급으로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21년부터는 확실히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파동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가줬다. 그냥 쭉 올라간 게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파동을 굵직굵직하게 만들어주면서 올라가줬다라는 거 보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양봉만 그냥 세우고 파동 없이 올라가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내려올 때 어떨까요?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쭉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파동을 만들며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그 라인에서 내려올 때 걸릴 수밖에 힘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 그렇군요. 매수 의지자들이 올리고 매도 의지자들이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면 그 라인에 걸려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평선을 보시면 이평선이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평선들이 긴 시간 수렴을 한 후에 확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밀려도 역시 이평선을 지지하고 반등할 수 있는 라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봉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봉상 1년간의 흐름 안에서 적정 주가 라인을 봅니다. 이제 고가와 저가를 잡고 중간 라인이 적정 주가인데요. 현재 차트상으로 볼 때는 적정 주가 라인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당 증권사 목표 주가가 있잖아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9만 원에서 11만 4천 원까지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현재 주가 굉장히 저평가된 네. 상태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 신고가도 갱신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신고가 갱신도 무리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봉상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선을 지지하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전체 지수가 조정받고 다 같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왔었어요. 근데 다시 실적이 증명을 해주고 거래량까지 실려줍니다. 그러니까 61선을 뚫어주니까 그 라인이 이제 지지 라인이 되겠죠. 지지하면서 목표 주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아래로 장기 이평선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 내려온다라고 해도 충분히 지지하고 반등할 수 있는 라인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거래량 한번 보시면요. 지난 4월 이후에 이제 1분기 그리고 2분기 잠정 실적까지 나와주면서 외국인 매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 거래량이 들어와 준다면 실적과 펀더멘털이 탄탄하게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아까 목표 주가 9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본다라고 했잖아요. 충분히 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재 주가보다 크게는 2배까지 상승해도 무방하다라고 보는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는 종목입니다. 지금 바로 매수하는 거 아니고요.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분석도 정말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증권사가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알아채기 전에 선취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3타점으로 선취매를 하신다면 안정적으로 이익을 최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3타점 노란톡방에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렉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오늘 종목 한번 요약 정리도 해주시고 마무리 인사도 해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였습니다. 후공정 패키지 재료인 리드프레임 그리고 기판을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이 기업의 주력 제품인 리드프레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탑3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굉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 보신 것처럼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이런 종목은 꼭 플레이리스트에 업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중요한 건 대응 전략입니다. 대응 전략은 노란톡에서 저희가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 대응의 영역 노란톡방에서 챙겨가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로 스캔만 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7777입니다. 또 샵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종료 버튼 눌러보도록 하고요. 유하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